안녕하세요. 강동고스에듀 과학전문관 과학팀장 정훈입니다. 오늘은 예비 고1을 위한 통합과학 과정에 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통합과학은 크게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의 규칙성. 두 번째, 시스템과 상호작용. 세 번째, 변화와 다양성. 네 번째, 환경과 에너지. 이렇게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원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화학과 관련이 있는 파트처럼, 화학을 배우는 파트처럼 보이지만 시작은 우주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주에서 어떻게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만들어졌으며 우리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만 생각을 해보면 지구과학에서 화학으로, 화학에서 생명과학으로 연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단원과 3단원, 4단원도 마찬가지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4과목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많은 매체에서 얘기하지만 중등과정과 통합과학 과정은 연계율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과학이 어려운 이유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미 중등에서 기본 지식을 배웠다는 전제하에 통합과학에서는 그 이론들의, 그 내용들의 응용된, 심화된 내용이 곧바로 나옵니다. 또한 4과목 중에 취약한 과목이 하나가 있더라도 절대로 빼놓고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통합과학이라는 건 본래 단원과 단원이 연계되고 서로 맞물려서 진행되면서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각 학교에서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파트로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고요.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파트별로 잘게 쪼개서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는 물리학 선생님이 없어서 생명과학 선생님이 물리학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단원의 연계는 무시하고 파트별로 동시에 진도가 나가는 것이죠.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제가 소설책을 읽고 있는데 1페이지를 읽고 그 다음에 바로 50페이지를 읽는 겁니다. 그리고 100페이지를 읽고요. 그 다음 날에 2페이지, 51페이지, 101페이지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맥락 없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게다가 학교 선생님들은 정규 과정에 없는 내용을 많이 다루시거나 조금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기존의 교육 과정에서 나왔던 이론들이나 내용들 그리고 용어들을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시중에서 판매하는 교재로는 학교 수업을 100% 완벽하게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는 당연히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줄 거고요. 점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나는 문과 체질인가 봐. 그래서 이과로의 진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저희 강동고스에듀 과학전문관에서는 이번 얼리버드 과정을 통해서 통합과학을 마주하기 위한 중등에서 배웠던 용어나 이론 등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중학교 때 성취가 낮았던 학생들에게는 역전의 시간을,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에게는 기초 지식을 조금 더 탄탄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12주간은 통합과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자세한 교육 과정은 2부에서 저희 강동고스에듀 과학전문관의 예비고1 대표 강사이신 윤설준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저희 강동고스에듀 과학전문관은 파트 강사가 아닌 모든 선생님이 전임으로 구성된 진짜 과학 전문학원입니다. 내신부터 수능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질 수 있는 과학학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 고스에듀 과학전문관 예비고1 전임 강사를 맡은 윤설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강동 고스에듀에서 통합과학을 준비해야 될까? 저희의 6주 얼리버드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통합과학에 대해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학원들에서도 이미 통합과학에 대해서 윈터스쿨이라든지 혹은 통합과학 개념 완성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반들을 지금 열심히 출시를 하고 또 계속 원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했습니다. 물론 통합과학을 일찍 시작하고 여러 회, 다회 반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통합과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그 중학교 때 배웠던 핵심적인 이론, 근원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거를 다회독을 한다고 해도 아이들의 이해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6주 얼리버드 커리큘럼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6주 얼리버드 커리큘럼은 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주차와 2주차에서는 생명과학 파트에 대해서 배우고 3주차와 4주차에서는 화학 파트를, 그리고 5주차와 6주차에서는 각각 물리에 관한 파트를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주차 같은 경우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세포 소기관들이 가진 형태, 그리고 그 소기관들이 가진 각각의 특징들과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할 거고요. 2주차가 되면은 유전과 진화, 멘델의 유전의 법칙에서 밝혀낸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과 같은 여러 유전 법칙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러한 유전 현상을 일으키는 염색체에 대해서 이 염색체가 어떤 친구인지, 이 염색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는 시간을 2주차 때 가지도록 할 겁니다. 3주차가 되면 저희가 화학 파트를 배우게 되는데요. 일단 먼저 3주차 때 물질의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기본적인 물질들의 용어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를 토대로 4주차 때는 저희가 화학식을 만드는 연습을 하면서 그때 함께 질량 보존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같은 통합과학은 물론이고 화학 1, 화학 2에서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그러한 화학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5주차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물리 파트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역학의 이해,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뭔지, 가속도가 뭔지, 기본적인 이런 친구들의 정의, 그리고 단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역학 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뤄보는 것, 이게 바로 저희 5주차의 커리큘럼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기와 자기 파트를 저희가 배우도록 할 텐데 몇몇 일부 중학교에서는 이러한 전기와 자기 파트를 학교 수업 정규 과정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통합과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6주차에 전기와 자기 파트를 집어넣어서 전압, 전류, 저항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이를 토대로 옴의 법칙, 전력,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전기 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 자기력 등에 대한 간단한 자기 파트에 대한 이해도 함께 진도가 나가면서 저희가 말하는 6주 얼리버드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마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6주의 시간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중등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만약 그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면 이 6주라고 하는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차별화된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6주 과정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배우고 있을까? 이런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매회 출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3주차가 지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이 지난 3주 동안 개개인이 얼마나 학습 태도가 좋았는지 혹은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그 떨어진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보충을 해 주었는지 이런 전반적인 수업 내용에 대해서 개별 문자를 전송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회 강의가 끝나기 10분 전에는 저희가 항상 그날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복습,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다음 시간에 이런 것들과 연계될 테니 중점적으로 공부해라.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줄 거고요. 이를 토대로 매번 그 다음 주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지난 수업에 한 내용을 그때 저희가 말했던 내용을 토대로 퀴즈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그 퀴즈가 기준 점수가 미달하게 되면은 그 주 중에는 보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보강에서 재시험을 통과해야만 저희가 귀가 조치를 하도록 해서 아이들이 절대 이 6주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 6주 동안 아이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고등학교에서 반드시 쓰여야 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무조건 숙지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항상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인데요. 문과 체질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과학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문과를 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아이가 막 문학적 재능이 뛰어나거나 혹은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나서 문과를 간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문과를 가는 이유가 무엇냐 라고 물어봤을 때 과학이 힘들어서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을 저희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6주의 시간을 통하여 중학교 때 과학을 잘했던 친구들은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한 대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중학교 때 과학을 힘들어했던 친구들은 이번 6주를 기회로 고등학교 때 역전할 수 있도록,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 강동 고스에듀 과학 전문가니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을 함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